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경선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자, 이렇게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점입가경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아주 조마조마하게 할 정도로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울산 출신의 대표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면서도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 오늘도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보고요. 후반 들어서는 최근 들어 거론되고 있는 울산의 현안 문제로 공업탑 로타리 이전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울산의 모든 문제를 꿰뚫고 있는 울산메일 편집국장 김진현 이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표 선거 합동토론회가 거듭되면서 3번 끝났죠? 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남았습니까? 네. 언제입니까? 이제 뭐 다음 주 시작되는데요. 네네네. TV 토론도 한 번 남았고요. 이제 네네. 거의 이제 반환점은 돌았고 예. 후반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김기현 후보를 향한 총공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뒤를 쫓는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거기다가 왜 나왔는지는 알겠는데 황교안 후보까지 공세가 아주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김 후보는 이들 후보의 견제, 링의 한복판에서 전면전으로 나서기보다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슬슬 피해가는 아웃복싱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김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일 전부터 이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예. 이 거친 싸움 속으로 직접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이제 손해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예. 판단 때문에 예. 결국 문제는 과반 득표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고요. 예. 만약에 과반이 어렵다면 결국 결선 투표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해야죠. 결선까지 갈 경우에는 특정 진영하고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붙었을 경우에는 네. 득이 되지 않는다. 잃을 게 많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 어느 쪽의 표를 흡수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싸움을 하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 상식적으로 그 가닥은 잘 잡은 것 같고요. 자, 오늘 나오시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들고 나오셨는데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뭐 나온 여론조사를 전부 다는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기니까. 지금 핵심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퍼블릭 오피니언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한 조사. 이게 요즘은 다 지금 지금 소개하는 여론조사 둘 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예. 이게 4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 김기현 후보가 47, 안철수 후보가 20. 눈에 예. 띄는 거는 천하람 후보가 18%로 바짝 쫓아오고 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강 구도라는 말을 하기에 좀 어렵게 되어 있는 네, 게 네. 지금의 형국이고요. 예. 또 하나의 조사는 이제 RN스치가 그 뉴스피머 의뢰로 19일, 20일 양일간의 조사를 한 건데 이것도 42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양자 대결에서는 네. 김기현 후보가 53, 안철수 후보가 33.8로 뭐 과반을 넘어선 조사도 나왔습니다. 예. 이 두 조사는 다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그 홈페이지에 보면 되는데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 수준이 95%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8 정도로 양쪽이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의 여론조사 구도로 볼 때는 예. 이때까지 초반에 흘러왔던 흐름하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떠냐면 처음에는 그 김기현 안철수 양자 대결 이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천하람 후보가 네. 15%를 넘어서서 자꾸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황교안 후보도 예상외로 10% 두 자릿수 지지율을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천하람, 황교안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밑으로 확 떨어진다면 예. 이게 그 싸움의 양상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해서 결선까지 올라간다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김기현 후보의 어떤 상승세에 주목하기보다는 예. 안철수 후보를 넘어서는 천하람 후보의 표가 나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관심사가 되는 이런 네. 좀 이상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끝날 것까지는 않죠? 의외로 또 1차 투표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네. 우리가 처음 5%대에서 시작했던 김기현 후보의 지지가 예. 거의 50%를 넘어서는 조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내에서 제가 이 시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한 당내 선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거 양상하고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희망을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2차까지 간다면 천하람 후보가 올라갈 것 같은 건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여론의 추세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자꾸 내려가고 있고 예. 천하람 후보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이게 조금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또 일부에서는 역시 안철수 아니냐. 예. 뭐 관록이 있는 거고 또 이 지명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천하람 후보의 돌풍은 예. 찻잔 속의 돌풍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일단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방송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집중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 차익 의혹, 이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울산시장 선거 때 나왔던 얘기로 김 후보에게 늘 따라다니는 아킬레스 건인데, 자, 이 문제를 적군도 아니고 당내에서 아군끼리 총알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된다지만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네. 사실은 이제 김기현 후보가 뭐 울산시장 나올 때, 국회의원 나올 때 뭐마다 선거 때마다 이게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상당히 뭐 걸러졌고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한 목소리로 이거는 마타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당내 싸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당끼리 막 싸우고 있고 예. 심지어 이제 한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시오 이렇게 방송 토론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거 뭐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자백했다시피 나는 몰랐는데 한교안 후보가 이야기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 그냥 따라서 검증 없이 그냥 계속 질러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천하람이나 한교안 후보가 공세를 막 쏟아내면서 또 이제 여기에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예. KTX 역세권의 땅 투기 의혹 예. 이것이 아주 마치 큰 것이 있는 것인 양 지금 예. 언론에 예.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참 선거라는 게 비정해서 말이죠. 당내에서 대장동 문제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문제도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들고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낙연 후보가 들고 나왔죠.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기어라는 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정치 생명 걸 테니까 이 얘기 꺼낸 당신도 정치 생명 걸어라.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그렇죠. 후보가. 예. 예. 우리가 오래된 얘기라서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의혹의 핵심 이거 필름을 한번 되돌려서 팩트 체크를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이건 팩트 체크를 사실 오래전에도 했고 네. 여러 번 했던 건데 네. 사람들은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요. 예. 이걸 이제 상대 후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바로 사람들은 기억을 늘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질러놓고 봅니다. 예. 그러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예. 그 후보에게는 흠집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네. 김기현 후보에게 막판 KTX 역세권 이 문제가 네.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아주 많이 이용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 김 후보를 향해서 울산 땅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울산의 이재명이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한교안 후보는 더는 거짓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심한 말까지 막 날립니다. 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영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이고 이거 짚고 넘어가고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 김기현 후보에게 끝까지 걸림돌이 된다. 예. 그런 식으로 막 해명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삼인성호라고 김기현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네. 세 사람이 모두 다 호랑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사슴도 호랑이가 되는 거고 말도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이미 5년 전에 6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검증을 거쳤고 네. 가장 최근에는 민주당 양원인가 뭐 그 의원께서 양이원영. 양이원영 그 의원이 이걸 직접적으로 거론을 해가지고 울산까지 내려가서 기자회견하고 뭐 이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가장 최근에도 이것도 공방전을 펼쳤거든요. 자, 이게 이제 다른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는 언어고요. 그러면
편집국장 하셨고,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아는 팩트체크를 한번 김 후보를 대신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이거는 제가 뭐 김 후보의 대변인도 아니지만 이건 예. 그냥 사실관계만 울산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이니까 누구나 사실관계만 잘 알고 가지고 이제 있죠.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문제가 된 땅 자체는 김기현 후보가 25년 전인 1998년도에 매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울주군 언양읍 내 산지입니다. 산지 한 3만 5천 평 정도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 지인으로부터 네. 매입을 했거든요. 예. 매입을 했고 당시에 공시지가가 한 필지별로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수준, 정확하게는 267원에서 432원 수준이었습니다. 3천만 원 상당. 예, 그러니까 김 후보 측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지인이 예. 사업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땅을 사달라고 사정을 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 후보는 이 당시에 여기 이 교회의 장로였어요. 예, 예. 네. 그랬고, 그 땅을 사고 난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98년도에 샀으니까 예.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KTX 여기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네네. 물론 여기 생기기 전에 뭐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땅을 매입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땅을 사들일 시점에 울산시에 고문 변호사도 했고 또 예. 국회의원도 2번 연속 당선되고 이랬으니까 예. 울산역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이런 추론을 하는데 예, 예. 울산 시민들은 참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 울산역이 1998년, 99년, 2000년 이 무렵에 예. 울산역이라는 것이 KTX 그 새로 생기는 이쪽 노선에서 울산역이 있었느냐? 예.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예. 없어가지고 네. 시민들이 울산역 유치 시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예. 서울에 가서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때 그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전 송철호. 시장인 송철호 예.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샀을 가능성, 예, 시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시점이 일단 안 맞고요. 예, 예. 그럼에도 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땅을 살 때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샀을 가능성이나 일각의 주장대로 땅값이 올라서 1,800배 차이를 봤다는 주장. 이거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정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800배 이런 이야기는 예. 사실은 이게 좀 검증이 안 된 이야기인데요. 예. 예를 들어 매입 이후에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이 땅을 매입한 이후에 이곳과 멀지 않은 곳에 이제 KTX 울산역이 만들어졌고 예. 사실 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100만이나 되는 도시에 어떻게 KTX역을 세우지 않느냐. 예. 말이 되지 않는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탄력을 받았거든요. 없는 역도 만들어야 된다. 예, 뭐 이런. 그래가지고 근천 쪽에 있던 그 신경주역 위치를 옮기고 울산에 KTX역을 유치하고 네.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2003년 이무리 2003년 이후에 논의됐던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사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한 게 2010년도쯤에 이제 완성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울산에는 KTX 울산역이 들었을 계획이 없었고 예. KTX 울산역은 기존 경부 고속철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역이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네. 정부가 문화재 훼손 등을 이유로 울산역 설치를 부결하고 신경주역만 세우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왜냐? 예. 아시다시피 지금 KTX 울산역에 가보시면 예. 한쪽 옆에 거기에서 나온 시나리오에 많은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걸 역을 안 만들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예. 또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나온 민주노동당 그 당시에 송철호 후보, 예. 박맹호 후보하고 이제 치열한 선거전을 했거든요. 네. 이 선거전의 과정에서 울산역 유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집권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힘이 좀 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점이 맞지 않는데도 주장하는 측에서는 김 후보가 당시 박명우 시장에 부탁을 해서 길이 생기게끔 설계를 변경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1,800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1,800배 얘기 나왔고. 지금 길이 생겼느냐? 예. 길이 생기지도 않았고요. 않았고. 예. 거기 이제 지금 뭐 철탑도 생겼고 뭐 상수원 보호 시설도 들어서고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 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이나 한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800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네네네. 도로를 물고 있는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땅, 가장 예. 최근에 그쪽에서 거래된 땅이 거기에 있는데 한 2km 떨어진 쪽에 예. 도로를 물은 땅에 그 토지의 매매 가격 자체가 예. 계산을 해보니까 예. 지금 김기현 후보가 처음에 샀던 토지 매입 비용에 비해서 한 1,800배다. 네. 이거 단순하게 막 갖다 붙여가지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은 손에 잡혀 주어도 믿지 않는 그런 법이라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공방으로 계속 가지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선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가 이게 사실이라면 내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당신도 정치 생명을 거시오 한 거지요. 예. 하여간에 이제 김기현 후보는 이런 공격에, 짜증을 내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당 대표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당을 세우고 어떤 소신과 기준을 가지고, 다음 공천을 하겠다. 이런 정책 발표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김 이사님 안 그런가요? 예, 이제 그 방송 토론이나 네. 이런 데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이제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 생명 걸겠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사퇴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예. 결국 이런 그 어떤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리고 흠집을 내는 이런 선거운동 방식은 예. 지금까지 선거에서 크게 좀 재미를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래 보입니다. 그분들이 워낙 이제 궁색하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다른 문제, 공업탑 이전 문제로 넘어가죠. 로타리 이전 문제가 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공업탑 로타리. 이 참 반세기 가까이 울산의 상징물로 자리해온 이 공업탑 로타리인데, 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 이슈도 많았고. 네. 특히 요즘은 이제 도시철도 트램의 도입, 그리고 상권의 변화, 또 도로 여건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로터리 시대는 끝내고 평행교차로의 시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아하.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실제로 제2공업탑으로 불리는 신봉 로타리 유신탑. 이거는 이제 그 이해로 개통이나 뭐 여러 가지 주변 교통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평면 교차로로 전환하는 작업을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상황이 이제 많이 변했는데, 공업탑 로타리는 지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 앞으로 또 벌어질 공업탑 일대의 변화 이것도 네. 되게 많거든요. 네네. 사실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게 트램이 트램 때문에. 트램이 가로지르게 되거든요. 예. 이게 가장 문제가 큰 변화고요.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이미 이제 공업탑 로타리 일대는 과거와 달리 공업탑은 이제 울산에서 좀 쇠락하고 쇠퇴한 동네가 되어버렸거든요. 예. 교통 여건도 상당히 엄청난 변화의 바람에 직면해 있고요. 네.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업탑 이전 등으로 일대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가지고 네. 좀 공업탑 일대의 상권을 한번 부활시켜 보겠다. 네. 이런 것도 울산시의 의지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남구청장 선거 때마다 이제 후보들이 공업탑 로타리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스카이워크도 나왔었고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부산에는 서면 로타리가 있고 울산에는 공업탑 로타리가 있는데 부산 시민들은요, 운전면허 따면요, 서면 로타리 돌아봤어? 거기를 돌아봐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울산 시민들에게는 공업탑 로타리 돌아봤어? 거기 안 돌아보면 운전면허증 인정 못해. 지금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한땡땡 변호사가 하는 보통 그 블랙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에 그 울산 공업탑 로타리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울산 공업탑 로타리를 제대로 통과하면 운전을 좀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왔는데요. 예. 사실은 그 로타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조금 옛날식 교통 체계 시스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울산의 공업탑 로타리를 바꿔 나가야 한다. 예.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산의 서면 로타리 이야기 하셨는데 서면 로타리에 있던 탑이 부산 탑이었거든요. 예. 울산 공업탑 로타리에 있는 탑, 이 공업탑이거든요. 네. 부산 탑이 부산을 상징했듯이
울산에는 공업탑이 울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예요. 맞습니다. 그냥 있는 탑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부산의 서면 로타리는 어떻습니까? 서면 로타리. 바뀌었죠. 확 바뀌었죠. 바뀌었고 부산탑이라는 거는 지금 부산 박물관 어디쯤 있다는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공업탑에 있는 지금 공업탑 로타리에 있는 공업탑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두면은 어떤 상징성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걸 만약에 뭐 저기 뭐 울산 대공원이나 이런 데 옮겨버리면 사실은 이제 랜드마크로 역할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공업탑은 굉장히 울산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리고 이 공업탑은 5개의 기둥이 지구본을 바치고 있고 이 5개의 기둥은 50만 인구까지 울산을 키워보겠다 이런 걸 담았는데 사실은 그 2배인 지금 100만을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업탑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 이거는 이미 이제 울산이 이루어냈다. 이루어냈고 이제 기념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충청도가 고향인 박질성옹 그분 아마 어디 지금 살아 계신데 제가 인터뷰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 돌아가셨군요. 박혜 PD가 돌아가셨다고 사인을 주네요. 아하 그렇군요. 연세가 많이. 근데 제2공업탑 혹은 유신탑으로 부르는 신북 로타리 탑은 어떻게 되나요? 옮기기로 했나요? 이게 이제 만성 최정의 원인이거든요. 특히 신봉 로타리 쪽에 지금 유신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출퇴근 시간마다 혼잡 지역이 되었고요. 굉장히 이제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봉 로타리의 유신탑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건 신봉 로타리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평면 교차로로 바꾸고 신봉 로타리 안에 있는 유신탑은 철거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제2공업탑이 있는 지역 신봉 로타리 일대는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교통 여건이.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거 위로 지나가는 고가차로 그리고 이제 저 청양 쪽으로 방향을 가는 그쪽 도로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울산 공업센터의 상징성을 살리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는 발전적인 방향의 개선책이랄까 이런 걸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업탑 로타리를 사실은 민선 시대 시작될 때 철거하려고 했거든요. 철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민선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철거든 어떻게든 이걸 논의를 해야지 지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실 민선까지 넘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탑이 바로 공업탑입니다.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철거나 이전 요구가 있었음에도 공업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공업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때문에 시민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최근에 울산에 공업축제가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공업축제의 부활이 또 공업탑 로타리에서 또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업탑 로타리를 완전히 뭐 뜯어내 버린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의 의사수렴 의견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울산이 나아갈 방향이나 랜드마크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된다. 그래서 철거하자. 뭐 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거하자. 이런 거 말고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도시의 상징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태화강 그리고 공업탑 이 두 단어는 울산 시민들에게 가슴에 새겨진 단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트램이 언제 들어오죠? 트램은 이제 지금 논의가 돼가지고 아주 빠를 경우에는 한 2027년쯤에 아마 우리가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 5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정리해서 의견을 수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울산의 모든 문제를 꿰뚫고 있는 울산 매일 편집국장 김진영 이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